짝짓기 매매에서 포인트는 A가 가고 B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 놈이 가고 한참 있다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오히려 발빠르게 단기 매매 못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찬스 아니에요?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장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하루 쉬는 날이었고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기분이 드는 하루였는데 또 막상 또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장 열리면 또 월요일 날 또 현충일이라서 좀 오늘 할 일도 좀 있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약간은 있었죠.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빠진 하루였는데요.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달력으로 보는 것보다 딱 거래일로서 하루하루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6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5월의 마지막 거래일과 좀 흐름이 연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으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었죠. 우리가 쉬고 있는 이틀의 시간 동안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음선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음선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나마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은 거래소는 음선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양선으로 좀 버텨줬어요. 거래소는 1%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2700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26포인트 밀리면서 2658.9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음선 마감 2700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근데 3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또 하루 쉬어주는 거죠. 더군다나 또 현충일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좀 불안불안한 거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소보다는 잘 버텨줬습니다. 양선 마감으로 마이너스 0.2%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지수는 끝났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냥 그런저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홍콩, 중국 다 그냥 그럭저럭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일단 우리는 어제 하루 쉬었던 거 또는 월요일날 쉴 거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내일 또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5월 말 한 3일 동안의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 연속선상에 좀 며칠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의 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하나가 이제 환율이었는데요. 환율이 며칠째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은 10원 이상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1250원, 거의 1300원까지 갔었던 거에 비한다면, 환율이 어쨌든 안정을 좀 찾은 것도 우리 증시의 악재가 하나 소멸돼가고 있는 과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2번 있었는데요. 0.25 한 번, 0.5 한 번 있었죠. 근데 이제 6월에도 또 있을 거야. 다 알고 있어요. 6월에도 또 있을 거야. 한 0.5 있겠지. 그 정도까지가 공감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다라는 건 그 정도, 0.5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 정도는 악재도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월장이 5월 초에 좀 안 좋았다가 회복을 했다면 6월은 좀 6월 초부터 좀 이렇게 벌어놔 놓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가총액 비중 있는 종목들 거래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딱 1%가 빠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은 그냥 1%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시총 30위 안에 오른 종목은 그냥 딱 2개 있었네요. 시총 30위 안에 오른 종목은 0.69가 올랐던 네이버, 0.6이 올랐던 SK. 네이버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서 똑같은 질문으로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하는 굉장히 오랜 동안 단골 제목이고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는 최근에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낙폭이 컸던 쪽은 금융주였어요. 아이러니하죠. 6월에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데 금융주, KB금융이 3% 빠졌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3.8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좀 많이 빠졌구나라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른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특별히 말할 게 없네요. 포스코케미칼이 3% 올랐습니다. 3%.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오늘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얘는 진짜 좋았네 이런 종목들이 별로 없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71%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는 가는데 너는 왜 못 가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죠. 얘가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니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좀 자세히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로봇주를 계속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게 한국식
어법은 아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성문 종합영어에 나왔던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그런 문구 있지 않나? 한국항공우주가 가는데 그 주변주들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 가는 것은 왜 안 가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논리라면 휴림 로봇이 오늘 거의 20% 이상 또 상승이 나왔죠. 로봇의 대장주죠. 로봇의 대장주인 휴림 로봇이 가면 다른 로봇주는 왜 못 가지? 라는 거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등락현황을 먼저 보면 거래소가 322개 대 500개, 코스닥이 599개 대 750개니까 뭐 한 3개 중에 하나 오르고 2개 떨어진 하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에서 주가까지 올라가면 돈이 여기 몰렸어 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휴림 로봇에 돈이 몰렸네? 얼마나? 8천억이나. 근데 휴림 로봇이 8천억짜리야. 8천억짜리가 8천억 거래되면서 24% 올랐어?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고요. 단타족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고요. 휴림 로봇의 상승 이유는 뭐 재무제표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기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훈련들. 그게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공 확률이 50% 플러스 알파면 되거든요. 내가 한국항공우주가 오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를 거야. 휴림 로봇이 오르니까 휴림 로봇처럼 삼성전자 관련 로봇주는 오를 거야. 이런 시도를 10번을 했을 때 6번이 성공한다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그런 방법들을 뭐 고순간 누군가한테 배우겠죠. 어디 계룡산 도사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고 부산 금정산 도사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고 뱅뱅사거리 청계산 도사. 제가 뱅뱅사거리 청계산 도사 아닙니까? 역시 연기자야. 여러분들은 다 각 산의 도사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계룡산의 차트 도사, 금정산의 재료 도사, 청계산의 주식 도사. 저는 뭐 예전에 선동열 그런 말 있었죠. 김응용 전 야구 감독님이 그 있잖아요. 성대모사 뭐 종범이도 없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나 아니면 그 혜태 팬들이 그랬다나 타자는 이승엽, 투수는 선동열, 야구는 이종범. 뭐 이런 말을 그 당시 야구 팬들이 했다고 해요. 뭐 기아 팬들이 했겠죠. 혜태 팬들이. 선동열하고 이종범 둘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차트 도사 어디 저기 있을 거고 재무제표 도사 저기 어디 있을 거고 재료 도사 저기 있을 텐데 그 세 가지를 합친 삼박자 도사, 주식 도사가 바로 청계산 도사 이정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도사를 찾으러 다녀서 결국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뭘 기법을 배웠어. 근데 한두 번을 써봐. 한두 번 쓰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라는 거지. 한두 번 써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10번 중에 6번 되는 기법이 큰돈 벌게 해주는 기법이라니까. 나는 10번 중에 10번 중에 9번 벌 수 있는 기법 찾고 싶은데 없다고. 그런 기법은 없다고. 그 기법 좀 나한테 갖고 와. 내가 10억 줄 테니까 10번 중에 9번 돈 버는 기법 좀 갖고 와봐. 없다고요. 10번 중에 5.5번 이기는 기법을 찾는 거고. 그럼 당연히 처음에 2번, 3번 했을 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여유가 없어, 사람. 투자자들이 너무 여유가 없어. 아유, 또 속았네, 이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가면 얘도 갈 거야. 근데 왜 안 가지? 좀 기다려볼까? 근데 그러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100% 가는 게 아니고, 55% 간다고. 55%만 맞아도 아주 훌륭한 투자 기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에서 좀 더 본다면 일동제약 같은 제약주들, 우린 PTS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아까 찾아봤더니 휴림 로봇 같은 거예요. 삼성이랑 어떻게든 엮여 있어. 삼성이랑 엮여 있는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에 돈이 좀 모여 있었고, 한일사료, 대주산업, 현대사료를 보니까 또 어디 돈이 몰려 있어요? 에그플레이션 아직도 돈이 몰려 있다.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 노터스는 소위 말하는 점상, 주식 투자자들이 꿈! 점상입니다. 2,900만 주가 쌓여있고 29,000주가 거래됐으니까 이거 뒤에 끝자리가 0000이죠. 무슨 뜻이냐면 100주씩 쪼개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하잖아. 아마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이 0000의 의미, 100주씩 쪼개준다는 의미를 딱 듣자마자 알아들으시는 분은 10분 중에 2-3분밖에 안 될걸? 그럼 10분 중에 7, 8분은 100주씩 쪼개주는 게 뭔데요? 모를 거야. 많이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주식 투자 게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면서 어려워요, 몰라요 하면은 돈 벌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제 영상을 보면서 와, 저런 거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좀 괜찮은 팁이 많이 있는데
되는데 그래야지 돈 벌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돈 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100주씩 쪼개줬던 얘기고요. 참 오랜만에 점상이 나왔고, 얘는 뭐 회사가 좋아서 점상 이런 게 아니고 1대8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시총이 가벼워진 거죠. 너무 시총이 가벼워졌고, 원래 이런 거는 가벼워졌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언제 떨어져요? 1대8 무상증자의 신주 물량분이 입고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떨어집니다. 보통은 1대2 무상증자는 권리락 첫날 정도 한 방 갈까 말까인데, 얘는 1대8이었으니까 두 방째 점상 이렇게 강하게 가네요.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림 PTS가 바로 휴림로봇류의 종목이었고요. 제일파마홀딩스는 요 밑에 제일약품이랑 짝짓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 짝짓기? 지분 관련 짝짓기. 지분 관련 짝짓기로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 제일약품이 사업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률 종목 중에 얘네 대단하네 정도는 없습니다. 그냥 제약바이오주 또는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짝짓기 매매, 그리고 짝짓기 매매에서 포인트는 A가 가고 B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아주 쉬운 짝짓기죠. 오늘 제일파마홀딩스가 가고 제일약품이 같이 가고 현대사료가 가고 한일사료가 가고 이게 가장 쉬운 짝짓기인데, 한 놈이 가고 한참 있다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 오히려 발빠르게 단기 매매 못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찬스 아니에요? 한 놈이 가는데 왜 못 가지? 얘 한번 사볼까? 샀는데 안 간다고? 당연한 거라고요. 10번 중에 5번은 안 가고 5번은 간다니까. 5대5 중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5.5 대 4.5의 그 투자 성공 비율을 맞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지 100% 절대 비법은 없다. 만약에 절대 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10억에 그 절대 비법을 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었고요. 내일은 금요일 같은 금요일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월요일 현충일이 있어서 연휴가 기다리고 있네요. 연휴를 앞두고 조정이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3일 반등장이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5월의 마지막까지 좋았던 흐름이 6월의 첫날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아쉽지만 코스닥의 경우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고 그리 나쁜 하루는 아닙니다. 11시 20분 현재 거래소 1%, 코스닥 0.2%,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이 먼저 보면 전반적으로 1% 내외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주의 하락률이 2~3%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와 심택이 5% 가까운 하락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에릭스 세미콘,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노터스 상한가인데요. 8분의 1토막 권리락이 난 상태라서 2연속 상한가를 물량 없는 점 상한가로 달려나가네요. 예전에 무상증자 테마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보율 높은 종목들에서 무등이 계속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는 일동제약, 진매트릭스, 제일약품, 사백신 연구소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가장 돋보이네요. 제약바이오주 관심, 로봇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휴림로봇, 오늘 다시 재차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네요. 로봇 관련주 관심, 이 정도로 장중시황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제약바이오, 로봇, 관심, 모대성우 투자, 화이팅!